안녕하세요, 화이트 reptile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라 제 실장님이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처음에는 크레스 게코 키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장님보다 구독자 수가 한 100배 정도 높은 JP 스네이크라고 하고요. 이렇게 약간 100배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돕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일을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너무 편해요. 일단은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출연하게 됐어요.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는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해가지고 이런 친구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서식을 하면서 주로 과일이라든지 곤충 뭐 이런 거 잡아먹으면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너무 고온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등이라든지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물품들을 따로 이렇게 구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이 섬에 산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해풍을 직방으로 맞는 곳에 서식을 하면서 좀 고도가 좀 높은 산 지역에서 이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그리 안 높아도 돼요. 이 친구들의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6도가 제일 적당하며 28도라든지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애들한테 오히려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낮은 온도, 18도 이하로의 온도는 너무 추우니까 뭐그 정도만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친구들도 다른 파충류들이랑 똑같이 이제 변온동물, 냉혈동물이에요. 기본적으로 피가 차가운 친구들인데 주변 환경 온도에 따라서 이제 피의 온도, 즉 체온을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의 온도를 조금 선선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네, 바닥 온도는 뭐 전기장판을 겨울에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에는 이제 너무 덥거나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약간 유리장 같은 걸 선호시켜 드리는 게 이렇게 망 같은 게 달려있어요. 철조망 같은 게. 네. 이런 거에다가 이제 아이스팩이라든지 얼음 주머니 이런 거를 넣어주면 이제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덥더라도 어느 정도의 열은 좀 해소시킬 수 있겠죠. 꿀팁이네요. 그렇죠. 이건 제 개인 팁인데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저희 실장님이 또 이렇게 사육장을 이쁘게 꾸며놓으셨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꾸며놓은 이유가? 이렇게 꾸며놓은 이유는 이 친구들의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요. 사람이 뭐 이렇게 책상에 이 친구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조금 옆에 있는 친구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허리가 꺾이잖아요. 허리측만증이라는 병이 걸리면서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이 친구들도 똑같이 구조물이 없으면 유리에 매달려 있겠죠. 근데 가끔씩 유리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럼 지구엔 뭐가 존재하죠? 중력. 그렇죠.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애들이 꼬리가 자연스럽게 직각을 형성하게 돼요. 90도로. 근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구조물들을 많이 넣어줌으로써 그런 거를 최소화하는 건데 플로피 테일이라는 거는 직각으로 이렇게 서 있었을 경우 이 자세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서 애들이 이제 꼬리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꼬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서 천천히 척추까지 퍼져요. 네, 천천히 이렇게 척추까지 퍼지면서 네. 우리 개구쟁이 초파가 아주 계속 핥아가지고 간지럼이 나가지고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해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프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줄 아세요? 핀스트라이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멜라, 그쵸. 요번 신규 모프, 그리고 이제 릴리 화이트, 그쵸. 아잔티, 그쵸.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트위칼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런 건 다 모프가 아닌가요? 혹시? 모프가 아니죠. 이 친구들의 모프는 사실상 멜라니스티, 그 다음에 아잔티, 그 다음에 릴리 화이트라는 게 이제 모프예요. 모프라는 거는 그냥 유전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 색이라든지 패턴이 달리되는 건데 이 친구들은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 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복제된 것만은 똑같이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패턴이라든지 이제 그런 변화가 조금씩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까지 각각 이렇게 다른 패턴이라든지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 모프를 굳이 나눠가지고 뭐 이거를 더블바 크레스티드 게코, 뭐 이거를 민모닝 크레스티드 게코, 뭐 이거를 스페셜 크레스티드 게코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이 친구들도 이제 각색의 이제 이름이 있는 건데 뭐 웰시코기도 다른 텀브로라고 하나요? 템브로라고 하나요? 펜브룩이랑 이제 일반 웰시코기가 있죠. 그쵸. 네. 그렇게 이제 두 종이 나뉘는데 트라이컬러랑 펜브룩. 네, 이렇게 막 나뉘는데 솔직히 그냥 뭐 똑같은 웰시코기잖아요. 그쵸. 이 친구들도 똑같아요. 그냥 패턴만 다른 거예요. 패턴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갈기가 적은 사자가 있어요. 네. 갈기가 적은 사자는 계속 교배를 하게 되면은 네. 갈기가 적은 사자만 나오겠죠. 아. 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비슷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교배를 하면은 똑같은 아이가 나오고 또 똑같은 아이를 또 교배시키면 또 똑같은 아이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거를 고정시키는 건데 이 릴리 화이트라고 하는 모프라고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은 네. 그냥 유전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완전 특이하게 생긴 애들이랑 다 이렇게 붙여도 색깔은 하얀색으로 나와요. 아, 그럼 릴리 화이트끼리는 붙이면 상관없나요? 안 되죠. 릴리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치사유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릴리 화이트하고 릴리 화이트끼리 붙이면 루시스틱이라고 하는 모프가 나와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치사유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99.9%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절대 그러면 릴리 화이트끼리 붙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럼 릴리 화이트랑 뭐 이쁜 로컬, 뭐 트위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애들이랑 섞으면은 릴리 화이트가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조금 아, 말이 섰는데 네. 트위칼, 핀스트라이프, 코드풀핀, 뭐 피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다 크레스트 있고 노말이지만 부르는 이름이 가지각색이다. 아, 네. 그게 바로 이제 형질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는 그렇죠, 그렇죠. 거구나. 아, 유전자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제 뭘 먹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메리트를 느끼시고 입양을 하시는데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 아까 제가 뭐 먹는다고 그랬죠? 쥐뚜라미. 그러니까 곤충과 곤충 먹죠? 네. 그렇죠. 곤충과 과일 과일 이렇게 먹는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육 시에도 이로 인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은 요게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의 사료예요. 뭐 이게 피뚜라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그림이 뭐로 돼 있죠? 크레스게 고동화로 되어 있네요, 두 개 다. 그 옆엔 뭐가 돼 있죠? 복숭아요. 그쵸. 네. 복숭아예요. 아. 네네네. 아, 그렇답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요. 복숭아로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과일 성분 사료를 먹기 때문에 과일은 건조가 되죠. 네. 그 대신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걸로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요건 이제 가루 형식의 사료인데 보시면은 가루처럼 돼 있죠. 네. 이런 가루 형식의 사료인데 이걸 물이랑 1대1 비율로 이제 섞게 되면은 죽처럼 변해요. 미음 농도로 변하는데 그거를 크레스티드 게코 입에다가 묻혀주시면 핥아먹는 식으로 먹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만들었다 그랬죠? 과일이요. 그쵸. 과일을 실온에다가 그냥 밀폐 용기에다가 두고 구멍을 뚫어놓으면 거기 안에다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가 생기겠죠? 곰팡이 나거든요. 먼지 아닌데? 자, 사장님이 눈치가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벌레가 생기죠. 아, 그쵸. 초파리 아.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벌레가 생기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장님? 밀폐된 그 구멍을 뚫지 말고 이렇게 지퍼팩 그런 데다 보관을 하는 게 좋겠죠? 그쵸. 이것도 맞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크리스틸 거를 밥 줄 때 밖에서 주자. 왜냐면 사육장 안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아. 뭐가 생길까요? 마찬가지로 초파리, 뭐 곰팡이 그쵸, 이게 그쵸, 생기겠죠? 그쵸. 그럼 애들한테 당연히 안 좋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주실 때는 이 친구들을 이렇게 꺼내서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얌전해요. 꺼내서 주신 후에 여기 슈퍼푸드가 묻으면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요? 요것도 이제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죽이 네. 굳으면은 네. 살에 이렇게 붙잖아요. 네. 요거 뗄 때 엄청 따가운 거 아시죠? 아, 그쵸. 네. 따갑죠. 요런 것처럼 이 친구들도 피부가 상해요. 아.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먹이를 주고 나서 슈퍼푸드가 묻을 경우엔 다 닦아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밥을 주신 후에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야생에서 이제 칼슘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돌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미세한 칼슘이라든지 뭐 태양광으로 받는 칼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약간 사육 시에는 야생만큼의 칼슘을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칼슘제라는 물품이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급여를 해주시는 건데 네. 일주일에 한 번 슈퍼푸드에 9대1 비율을 섞으신 후에 애들한테 급여를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요것도 요것도 분말, 요것도 분말이기 때문에 네. 뭐 약간 9대1 비율 막 90g, 110g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재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9대1이네 이렇게 그냥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칼슘제는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거예요? 칼슘제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네. 번씩? 일주일에 아. 한 번 드시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크레스게코 키우실 때 이제 단점이라든지 장점 뭐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고, 그쵸. 뭐 입문자들이 제일 그 키우기 편한 그런 종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점은 뭘까요, 혹시? 단점 어렵네요. 크레스티비코한테 단점이라는 게 어렵네요 많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크레스 게코 이제 꼬리가 잘리면은 재생이 안 된다, 뭐 된다, 막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확실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꼬리가 잘리나요? 아니면은 그 재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보시다시피 네. 안 잘라요. 왜냐면은 야생에서는 네. 꼬리로 인해서 네. 나무를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잘라요. 아, 그렇지만 네. 꼬리가 퇴화 중인 종입니다. 그게 뭐예요? 정확히? 퇴화라는 게 꼬리를 이제 야생에서의 개체수가 굉장히 적어요. 네. 사람들이 키우는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도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꼬리가 퇴화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퇴화 중이다라고 들었거든요. 꼬리가 무슨 그러면- 건지 모르겠지만 꼬리가 이러다 잘리면은 재생이 될까요, 혹시? 재생은 안 돼요. 아. 아쉽게도. 꼬리를 잘리면 또 꼬리 잘린 맛의 귀여움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크레이를 치고. 아, 저희 있나요? 아우, 귀여워. 있답니다, 여러분들. 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자, 우리 크레브리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귀엽지 않나요, 이거? 오, 개구리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시장님 개인적으로 꼬리 잘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미관상 조금 안 좋긴 한데 오히려 이 친구들은 메이팅을 할 때 수컷이 강압적으로 암컷을 제압하면서 메이팅을 하기 때문에 네. 암컷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꼬리가 잘리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성격이 급하거나 그런 친구들 이렇게 아. 컨트롤 하실 때는 오히려 꼬리 없는 게 좀 편하죠. 그럼 암컷들은 대부분 메이팅을 하게 되면 이제 꼬리가 잘릴 확률이 높네요. 그쵸, 아무래도. 아, 그래도 뭐 메이팅을 하실 분들은 그 점 감안하면서 이제 메이팅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메이팅 안 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육장 세팅은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희처럼 이런 식으로 적재형 케이지에다가 그냥 이제 저희는 이제 습도 유지를 잘 하려고 이제 바크를 깔아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코르크 보드에 맞아요.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코르크 보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은신처 겸,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백업 마냥 이렇게 냅둬도 되고요. 간단하죠. 그리고 만약에 백업을 냅뒀다, 근데 아이들이 똥을 싸거나 그렇게 되면은 백업도 이제 잘 물티슈가 있죠. 오, 마술이에요? 닦여요. 떼고가 관리가 쉬워요. 크레스 게코 자체도 저희처럼 이렇게 굵은 입자에다가 이렇게 백업 같은 거를 갖다 놓고 똥을 싹 떼가지고 바로바로 치우셔도 되는데, 오랫동안 안 치우면 잘 안 벗겨질 수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 벗겨져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깨끗해졌죠, 엄청. 이거 저희가 다시 팔아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바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습도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바크를 저희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가 똥을 싸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입자가 굵다 보니까 여기 걸러내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사육장 세팅이랑 키우는 방식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저희 매장에 크레스 게코 베이비부터 해가지고 준성체, 아성체급 애들이 많아요. 매장에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는 이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앞으로 더 다양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JP 스네이크도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